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헌재가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죠. 사실 일이 이 지경이 되는데 모든 원인을 제공했던 장본인이 헌재 본인 스스로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러면 헌재는 우리 입이 11개인데 뭐 이렇게 뭐 타전 물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사실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헌재는 자기들이 자초해가지고 논란을 만들어 왔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첫 단추를 잘 끼우기는커녕 이재명과 쉐쉐하면서 아예 그냥 와이셔츠를 찢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논란을 애써 묻어가면서 그리고 억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급히 하려고 하다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버렸고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라고 확정을 지어 버렸으며 그리고 또 검찰 또한 공수처와 쉐쉐쉐 하면서 짝짝꿍 했다라는 것까지도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을 지기현 판사가 못을 받게 되는 지경에 놓이게 됐죠. 물론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까지 헌재 내부적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보수 쪽에 계시는 헌법재판관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해왔죠, 그렇죠? 지난 3일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선고를 2시간 정도 앞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선고를 미루게 됐던 것도 김복현 재판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그 내부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안 내신다라고 하는데 김복형 재판관이 그렇게나 절차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하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로 예상이 됐었다가 이게 이제 좀 늦어졌죠. 늦어진 것만 가지고서도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막 파다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인용을 지금 8대 0으로 하겠다라는 뜻이다라든지 아니면 4대 4로 지금 이게 기각이 된다라는 뜻인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논란을 헌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헌재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적인 불안감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라는 걸 헌재가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요번 주 금요일 날에는 선고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요번 주 금요일 날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19일 날 양측에게 19일 날 선고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줬어야 됩니다. 요번 주 금요일 날 선고한다라는 사실을. 근데 지금 보니까 19일도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탄핵 선고 자체가 다음 주로 또 미뤄지게 되는 것인데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요번 주 금요일 날 선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민주당 쪽이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헌재가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인용은 하기는 하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있는 중이다. 약간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한 주가 더 늦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완전히 진짜 민주당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19일 날 저녁쯤에라도 퇴근하기 전까지라도 뭔가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각이 될 가능성도 무시를 못한다라고 봅니다. 일단 먼저 8대 0을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쪽의 주장이 뭔지를 좀 살펴보니까 이미 8대 0이라고 결론은 나와 있지만 세부 쟁점을 둘러싸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지금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분야가 뭐가 있냐?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회가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거. 이거를 두고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애당초 내란죄 혐의를 갖다가 헌재에서 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의결을 다시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100명 붙잡고 100명한테 다 물어봅시다. 내란죄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내란죄를 뺐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국회로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의결을 거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헌재가 그런 식의 의결을 다시 거쳤습니까? 안 거쳤거든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마라고 하면서 그냥 내란죄를 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짬짬이 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과. 이
이 논란이 지금 김복현 재판관이 됐거나 보수 진영 재판관 사이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사실관계 확정부터 지금 이제 제대로 못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절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된다면 잘 아시겠지만 증인이 재판에 가가지고 나는 그런 진술한 적이 없소이다. 나는 그런 의도로 진술을 안 했소이다. 라고 한다면 그 검찰 조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증거로 채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된 내용이죠.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누가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헌재가 그거를 따라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문영배가 주도해가지고 야 뭐 증인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상관없고 검찰 조서는 무조건 증거로 채택해 이렇게 밀어붙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평의 과정 속에서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증인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진술했던 거를 번복했고 자기가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정에서부터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이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시를 했던 문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야권의 탄핵 남용 뭐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사유로 지금 들었었는데 요 문제를 갖다가 판결문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거를 그냥 무슨 뭐 소수 의견으로 할 것이냐, 개별 의견으로 할 것이냐, 반대 의견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도 토론이 지금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바꿔 얘기해서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무슨 지금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이거 해도 너무했던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탄핵을 갖다가 지금 남발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판결문에다가 어떻게 녹여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연장선에서 보이는 결정들이 이제 뭐였습니까? 최재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게 어떻게 됐었어요? 만장일치로 이제 기각이 됐었죠. 바로 직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 사유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지금 최재감사원장 검사 싹 다 각하가 됐어야 됩니다. 탄핵 사유 자체가 워낙에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싹 다 각하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4명이나 인용표를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 4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재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는 인용표를 던지지 못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거든요. 별개 의견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남겨놓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각표를 던졌다라는 거. 그것도 뭐를 지금 보여주고 있냐?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도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추세, 그런 어떤 여론에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탄핵 선고가 늦춰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4대 4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지금 해석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 선고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헌재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로 만약에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 아니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6표가 명확하게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당장 했겠지 뭐하러 미루겠냐라는 거예요. 그래 뭐 조금 뭐 사실관계를 좀 미룰 수 있다라고 해도 요번 주에는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다음 주까지 미뤄진다? 야 이거는 진짜 누가 보든지 간에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얘기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재판관들 사이에서 위법성과 위법행위의 중대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율이 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인데 이거의 이제 결정적인 배경이 뭐겠습니까? 지기현 판사가 결정을 내렸던 거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 라고 결정을 지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구속이 취소가 됐던 거 이거 자체가 너무나 지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 쪽에 있는 재판관들 김복현 재판관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거에 대한 위법성을 강하게 지금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영배도 그렇고 이미선도 그렇고 정말 이번에 이재명이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몸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협박성 멘트를 날렸는데 다른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문영배도 그렇고 이미선도 그렇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답했던 4명의 재판관들은 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변의 위협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변호사로서 잘 지내실 수 있을까? 이런 진짜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이분들이 잘 지내실 수 있을까? 다른 차원에서 몸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